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저축생 김도영이 금요일 방송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1월 많이 웃으신 분들이 좀 더 많았다고 하니까 다행인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좀 추워졌죠. 와, 이러다가 진짜 그 기사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러시아보다 더 추워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워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손을 좀 장갑을 끼고 있더라도 주머니에 넣고 총총거리로 많이 다니기 마련인데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손이 따뜻한 사람이 마음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힘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이 차가운 사람은 조금 차가움이 있다 보니까 냉기가 좀 흐른다고 하겠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모두 다 손이 따뜻한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연시일수록 조금은 좀 베푸는 정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의 온도 차이 하나로 우리의 행동과 말투가 바뀐다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조금 힘들고 위축된다고 하시더라도 냉기가 있더라도 늘 내 손은 따뜻하고 내 마음도 따뜻하라 온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용기들을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주식승천이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요. 늘 따뜻한 손과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조금 아쉽지만 0.9포인트 하락 마감한 2044.87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1.54포인트 상승 마감한 517.0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3.3원 하락 마감한 1058.2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제 이후에 오늘장 같은 경우는 거의 쉬어가는 관망세가 뚜렷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멘토분들의 성적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멘토분들이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 출발합니다. 운용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원칙상 저가 편입이 시도되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만이 운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엑서스 바이오가 금일장 1.15% 상승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1% 수익률, 즉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플러스권 곧 진입하겠네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리바트가 이익 실현 가격을 금일장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바트 이익 실현가가 1,500원입니다. 그래서 8.2%의 차익 수익 실현으로 포트 제외되었습니다. 수익 확정 수익 축하드립니다. 내일 월요일장 승천주겠죠. 월요일장 승천주로 참존 레저가 나왔습니다. 매수가 10,000원에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재실순 전략을 대응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이 금일 2.94% 상승 마감을 하면서 5.5%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네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웅진케미칼 0.87% 상승 마감하면서 16.6%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가 금일장 방긋 조금 웃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가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은데요. 2.81% 상승 마감하면서 7.9%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세 종목 플러스권에 들어오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셀트론이 금일장 좋은 재료가 시간에서 나왔죠. 1.54%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갭상승을 유지를 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2.3%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5종목 보유 의견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하림홀딩스가요. 손절가, 즉 이익 실현 가격으로 전환합니다. 3,700원으로 손절가를 이익 실현 가격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고요. 실리콘웍스가 아쉽게도 24,300원 이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매수 편입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승천주로 월요일장 공략 들어가고요. 하리몰링스 37.5% 기록합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이 금일장 역시 꾸준한 모습이고 시그네틱스 1.58% 상승 마감하면서 0.2% 수익률, 전 종목 플러스권 들어옵니다. KMH가 8,170원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유틸리티 3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스펙코가 금일장 4.14% 상승 마감하면서 8.9%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광동제약이 비타 땡땡인데요. 현재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준비로 인해서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2.1%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플러스 나서 편입 제외되길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화이텍이 금일장 3.59% 상승 마감하면서 달리는 말이 역시 가는 것 같습니다. 20.1%를 기록하는 수익률이겠고요. 현대 HCL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1.6%의 수익률을 기록하는데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 이상으로 캡 떠서 차익 실현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가 25.8%로 2위를 기록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1.3%를 기록하고요. 이호열 멘토의 성화이텍 역시 20%를 넘어오는데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17.3%로 5위를 기록합니다. 자,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맞고요. 여러분들 사진이 잠깐 변경되었다라만 말씀드릴게요. 1위 수익률 1위 공개합니다. 그렇죠. 진짜 용 승천 날개를 달았네요. 하리몰링스 오늘장에서도 플러스권이 나오면서 47.5%, 이제 2.5% 나오면 50%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명예전당의 그렇죠.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나올로 일단 있는데요. 요즘 긴장하신다는 소문이 좀 듭니다. 정재훈 멘토 과연 목표가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언제 명예전당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일단 정재훈 멘토의 수익률 한번 보면요. 하리몰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실현 가격을 상당히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만 나와도 예병군 멘토 성우전자를 좀 앞지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12월장 곧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12월장 준비도 한번 해야겠죠. 금일 저희 방송을 같이 함께 오신 분들은요. 우리 이호열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우상향으로 상당히 계속 가면서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위축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종목별 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2월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 주도 그렇고요. 이제 11월을 마감하는 한 주였습니다. 근데 11월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조금 걱정을 했다가 다시 마지막엔 좀 웃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2050포인트 안착을 시도를 하다가 사실 그 11월에 들어서 2000포인트가 깨졌었죠.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랬죠. 다시 하반기 들어서면서 해외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역시 다시 한번 205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12월은 뭔가 배당 매력도 좀 있고요. 뭔가 따뜻한 그런 12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시 뒤에 배당락과 관련돼서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2월 멘토랑 살펴보겠고요. 최명성 멘토. 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그림들을 보셨나요? 중소형주들은 개별적인 성향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번 주도 거래소나 코스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요. 종목들이 이제 횡보 내지는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포트에 있는 종목이나 또 다른 개별주도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있는 스펙코가 강한 상승과 아울러 한 9% 정도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도 괜찮았고 제 종목도 종목이나 포트도 괜찮았고요. 또 우리 회원분들도 종목들이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스펙코가 갑자기 급등을 가길래 또 전쟁 나나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역시 그런 우려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이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멘토
일단 성화이텍이 역시 달리는 말이 부품주 쪽으로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화이텍 먼저 볼까요? 네, 성화이텍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아이디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를 계속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는 거의 뭐 신고가 수준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강력한 양봉이 났는데요. 역시 투자애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성화이텍 그 자동차주 올해 역시 삼성전자 자동차주는 또 조선주까지 조선주의 수주가 좋았던 거고요. 자동차주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성화이텍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그런 실적의 호전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받쳐졌고 거기다가 기관들도 최근에는 매수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추가적인 상승 제가 목표했던 18,000원 선을 향해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원익 IP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가 변했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또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내년까지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모멘텀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20일선을 넘어서는 흐름들 사실 11월 한 달은 원익 IPS는 매매하기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11월 마지막 오늘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21선에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런 수주 부분들 특히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고 또 이런 소비 시즌을 맞이하면서 IT주들이 상승한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말씀드린 9,500원 목표가대로 그대로 보유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화전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화전자도 최근에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빠르게 종목이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빠르게 가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점에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수급 면에서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의 흐름들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휴대폰 부품주 중에선 자화전자 굉장히 수급이 좋은 그런 모습도 수급이나 추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인데요. 일진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뭐 말씀드렸지만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들이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유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시세가 좀 더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흐름이지만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진다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추세가 좀 강하진 않습니다만 우상향의 흐름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현대 HCM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월요일자. 네, 일단은 오늘 또 추천주를 또 함으로써 이제 자동으로 이제 편입을 좀 제외를 시키는데요. 좀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HCM 같은 경우는 투자에도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고요. 물론 업계에서는 조금 순위가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이익률이나 또 순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연말에 분명히 큰 시세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짧게 본다면 5,000원 선이 안착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 의견 또는 매도하는 그런 방향도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월요일날 시초가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대 HCN이 사실 참 좋은데, 네, 참 더 갈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멘토링을 우리 멘토분의 전략이기 때문에 잘 따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부터 볼까요? 예. 제가 그 현재 5종목을 포트에 넣어놓고 있는데요. 추세는 다 좋습니다. 다 수익도 낮고 아주 그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가을철, 겨울철에 많은 그 난방, 가스를 쓰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잘 지지하고, 3일 전까지 약 1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표가는 더 높이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장이 그렇게 강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넣으시고 네. 나머지로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이 종목이 현재 14% 정도 수익이 났다가 현재 조정 중이니까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잘 리딩을 해드리겠지만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겨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종목이 그 한국전력인데요. 이번에 그 전기세 인상으로 해서 이제 많은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바닥권에서 계속 이 한국전력은 다시 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 한국전력이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10월 중순에 원자력을 25% 줄이겠다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8% 정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또는 한전기술 여러 군데 이제 문의를 했거든요. 그 담당자와 문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개인 집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공장에 전기를 댈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으로 해서 개인 가정에 전기를 대면 전기세가 3배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데 쭉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일본 또 우리나라도 계속 원자력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자력을 우리나라에서도 25% 원자력 발전소를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뉴스에 아울러서 또 전기세를 이번에 많이 인상을 했죠. 한 5% 정도. 그래서 쭉 상승 추세인데 이 종목도 약 14% 정도 현재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4% 정도 3일 전에 나왔는데요. 14% 정도 수익이 나왔다가 다시 볼린자 안에 들어가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주식도 현재 거래소에서 우량주인데 14%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는 팔지 마시고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네. 다음에 제가 그 한전기술을 추천했는데요. 한전기술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원자력 발전소, 수력 화력 발전소의 그 종목들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이 지분율을 76%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바닥을 잘 다지면서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거니까 이 종목도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스펙콜을 드렸는데, 스펙콜을 제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사놓고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현재 그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그 분도 그 계속 그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현재 그 방공 식별 구역에서 이틀 전에 또 중국이 2호도, 우리나라 2호도와 또 센카쿠까지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해서 지금 상당히 좀 다툼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까지 상승했다가 눌림을 줬는데 앞으로 추세가 상당히 상승 추세가 강하게 갈 종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까지 저희가 점검이 좀 정확하게 좀 끝났고요. 광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의 새로운 종목을 포트 편입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시초가 차익 실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이 준비한 시간이겠죠.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발견하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출발합니다. 멘토, 어떤 멘토가 어떤 전략을 갖기 위해서 시황과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최명성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최근 증권주가 바닥을 찍고 반등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업 약화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증권주가 최근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데다 최근 일부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주가 방어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를 합치고 증권사별로 특화된 장점을 살려 증권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최근에 계속 못 갔던 부분에 M&A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 최명성 멘토의 종목은요?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자, 이효열 멘토는 과연 탑픽 종목이 있을까 아니면 현금 볼까 궁금합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메리츠종금증권입니다. 아하, 메리츠종금증권 최근에 수급이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탑픽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조라고 따져보게 되면 가치 투자 쪽 적정 주가 쪽으로 보면 이효열 멘토가 스타트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최명수 멘토, 네. 최근에 증권주 상당히 이제 거대 IB 쪽으로 갔다가도 좀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고요. 네. 또 사실 이 추위에 지금 뭐 구조조정 얘기도 사실 바깥 대외적으로 좀 많이 돌아요. 네. 근데 이제 증권주, 탑픽 종목으로 잡으셨으면 분명히 증권주가 간다는 건 시장이 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상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제 특징이 전 종목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하루 2,000 종목을 돌리는데 손도 무척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좋은 종목을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는데 어제 보니까 증권주가 6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대우증권이 상승 추세로 이제 강하게 치고 나왔고 그동안 증권주가 못 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건설주라든가 은행주 뭐 IT주 다 갔는데 전자주도 갔고 뭐 자동차도 다 갔어요. 또 조선해양주 뭐 조선업도 다 갔는데 증권주만 못 갔어요. 근데 어제 동시에 약속이나 한 뜻이 이제 대우증권이 치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면 키움증권도 바닥권에서 어제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또 모든 증권주가 어제 거래량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투자증권도 어제 똑같이 이렇게 그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을 보면서 어제 장중 거의 3, 4% 이상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증권도 보시면 어제 바닥을 잘 다지다가 이제 거래량과 양봉을 보이면서 다 이제 상승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대증권 하나만 보겠는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6종목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증권주가 약 61개 우리나라에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그동안 수수료 수입에만 치중을 했지 그동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뭐 공짜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가 늘어나는 데 따라 요즘 보면 뭐 6개월, 1년간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그냥 그 개인한테 계좌를 개설해주는 증권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 뭐 그런 이제 증권사의 과열 그렇게 그 경쟁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많이 회사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61개 증권사를 대형 증권사로 해서 몇 개로 이제 이렇게 통합하겠다 그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증권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임원들도 거의 30% 감축한다, 월급도 30% 줄이겠다 그런 증권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렇게 통합을 함으로써 이제 통합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많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이제 특화를 주겠다,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겠다 그런 정책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증권사별로 통합도 하고요. 또 이제 임직원도 많이 줄이고 보면 이제 증권사 물어보면 친구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이제 소품이라든가 증권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이라든가 물자를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해 만약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당장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주식은 6개월을 선행하니까 내년 초부터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 지금 그 신고가를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청자들 만나면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불만이 많아요. 왜 미국과 일본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듣고 있으니까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우증권을 들고 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대우증권이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매집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많은 거래량과 아울러서 이제 횡보하면서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보시면 완전 바닥을 넘었습니다. 이 주식이 올해 작년에 2012년도에 잠깐 올랐다가 2년 연속 지금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2년 전에 2012년에 말해 보면 최저가가 8,510원이네요. 근데 이제 그 자리 근처에서 이제 9,000원대인데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업계는 바닥까지 올 만큼 왔다. 또 이제 월봉상 보시면 월봉상 보면 거의 이제 여기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쓰리바닥이면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할 그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우증권이 현재 그 실적도 좋고 이제 또 이 회사는 또 산업금융지주에서 4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좀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회사 규모도 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증권주가 이제 종합지수가 상승하고 증권주가 상승할 때는 충분히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우증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최명석 멘토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시청자분들과 저 같은 경우도 증권주 가야 되는데 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많이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못 내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자, 금융주하고 같이 묶어서 볼게요. 금융주 하면 증권, 보험, 은행 등이 있는데요. 이월 멘토. 네. 금융주하고 이제 증권주만 좀 국한되지 말고요. 네. 세 업종 다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다음에 결산법인이 증권이 이제
2월 결산법인이죠. 이번 배당에는 네. 또 해당이 없고요. 네네. 들어볼까요? 금융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왜 이렇게 실적 안 좋아요? 네, 전에는 제가 이제 은행주를 이제 한번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가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최근에 공매도 제한이 또 풀리는 바람에 그렇죠. 또 좀 악재가 좀 있었고요. 네. 증권주는 지금 이제 최영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좀 오래 기었어요. 그래서 증권주는 사실 저도 뭐 증권업계에 있었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제 오래 기었고요. 또 투자자들한테 사실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지금 대우증권을 필두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한 3년 내내 횡보거든요. 거의 바닥에서 횡보기 때문에 큰 시세를 못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최근에 좀 이렇게 그 좋은 소식이 연말에 조금씩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면은 최근 뉴스에서는 그 개인 계좌 활동한 계좌가 최대수를 넘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그래도 어쨌든 2,000을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2,000을 넘어서 있고 해외 증시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샀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좀 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올린다면 당연히 아무래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권사들도 구조조정을 또 겸하고 있고 또 점차 이제 구조조정을 갖추면서 체질을 좀 개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수수료 수익에 많이 국한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좀 그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PF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금융 뭐 종합금융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점차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최영석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증권도 그렇고 대형증권사라든가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중소형증권사라든가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좀 단기적인 매수는 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수가 2050을 뭐 12월에 넘어선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분위기는 좀 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좋다고 보고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정말 한 해였습니다. 그나마 보험주가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그나마 좀 우상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고요. 근데 보험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문제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것이 금리가 인상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또 공매도 제한이 있고서 전반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금융주들의 모습이 조금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다만 이런 부분이 기저효과라든가 전체적인 수급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매력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주식 승천에 나와서 이제 많은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제가 좀 차트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제 차트를 보면 신한주주가 나와 있는데요. 금융주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또 보험주가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신한주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신한주주 차트가 보시면 4만원짜리가 48,000원 약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금융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현재 그 바닥권에서 33,000원짜리가 43,000원, 이것도 한 3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주식승천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KB금융주도 35,000원짜리가 45,000원, 이것도 거의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증권주는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그 이열 멘토께서 설명을 잘해주는데, 보험주는 아주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25,000원짜리가 34,000원, 이것도 뭐 한 30% LI 손해보험이 30%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화재도 앞부분에서 보면 6월달에 22만 1,000원짜리가 26만 원, 이것도 25%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화재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45,000원짜리가 53,000원, 이것도 한 2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보험주라든가 금융주는 상승을 했는데 이게 증권주만 상승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식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냥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종합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번에도 한 50포인트 갔지만 금융주와 보험주는 갔는데 증권주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한 좀 심각하는데 이번에 좀 증권주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최명석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순환매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금융 쪽에 증권, 보험, 은행 가지고 순환매로 돌아간다. 증권주가 가지 못해도 이번에 그 순환매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네, 순환매도 되고 또 증권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억울해요. 지금 한 2년 정도 들고 있고 그렇죠, 있으면서 사실. 정말 손실이 20-30% 났는데 좀 너무 억울한 면도 있고 너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정부 차원이 되든 기관 차원이 되든 좀 증권주를 많이 올려줘서 우리 그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모든 증권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 특히나 임원진들의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죠. 공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우리 이월면 또 이 증권주들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요? 최근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주체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전반적으로 증권 업종으로.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좀 잠깐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흐름을 네.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관이 조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에서 보면 기관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근데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또 이제 규제가 완화된다든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좀 선침해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펀더멘털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사실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줄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꿈을 먹고 살고 또 향후에 어떤 기대감들 또 수익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침하는 부분인데 당장에 지금 어떤 뭐 대우증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큰 상승을 바라기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와중에서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좀 메리츠 종금증권을 가지고 왔는데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런 증권사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미리 사실 구조조정을 했어요. 다른 증권사들이 그렇죠. 지금 구조조정하기 전에 미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수익 구조를 수수료 수익이 한 8.6%밖에 안 돼요. 지금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 다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종금업도 같이 좀 경하고 네네.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도 한 13%가 되고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이 아마 신고가일 거예요. 지금 흐름이 월봉으로는 아니지만 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가장 높은 주가 흐름들,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수급도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내에서도 좀 선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추세를 탄다면 역시 이런 실적이 좋은 어떤 증권사 쪽에 오리엔트 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대형 증권사도 지금 보면 바닥권,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냐. 근데 그 기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라든가 향후에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인 것만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교보증권, 또 한양증권,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좀 많이 주식을 매수한다는데. 네, 최근에. 예. 제 경험으로 볼 때, IMF 때, 그때 주식이 좀 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라든가 또 이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주식이 좀 많이 하락했을 때 꼭 임직원들이 많이 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교보증권, 한양증권,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샀다고 뭐 인터넷에서 많이 뜬대요. 이럴 때는 이제 교보증권, 한양증권, 동양증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 일반 시청자 여러분이 아니라 그 회사 임원들이거든요. 임원들이 살 때는 이거 분명히 바닥이다 또는 또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각 증권사, 대형 증권사 임원들이 살 때는 뭔가 있다. 충분히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성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닥으로 해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확실히 추세가 돌아서거나 실적에서 뭔가 보여줬을 때 사셔도 충분히 뭐 수익은 거둘 수 있는 증권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바닥에서 매수해 주는 건 좋습니다. 네, 그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만 추세가 확실히 확인되고서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주쌤이 일단 결론을 내보러 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증권주 업종의 차트의 위치를 보면 이제 네 번째 4중 바닥 형태의 주가의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싼 매력이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갈 수 있는 업종 순환매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월 멘토. 업종 순환매 성격으로 금융 섹터 중에 은행과 보험이 한번 갔기 때문에 증권주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 관점에서 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뉴스화 됐거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반등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한적이다. 그렇습니다. 상승은. 예. 펀더멘탈 상으로도 기업의 가치 상으로도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고 제한적인 반등의 순환매밖에 없다. 이런 멘트는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최명석 멘토는. 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도 이제 강하게 간다는 말은 못했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대우증권을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우증권이 2009년도에 월봉상 바닥을 찍었고요. 네. 2011년도에 월봉상 받았고, 지금 이제 월봉상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술적으로도 완전 이제 쓰리바닥을 찍었고요. 또 이제 사실 요즘 뭐 들어보면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주식하는 분들이. 왜냐면 왜 미국과 일본은 가는데 신고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가지 않느냐. 또 왜 증권주만 이러냐 불만이 많은데 정부는 분명히 그 국민을 좀 기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주가가 좀 화랑이어야 국민이 좀 돈도 돌고 좀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좀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라도 증권주는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1개 그 증권사를 좀 통합해서 어느 정도 세제도 좀 깎아주고 도와줄 부분 도와주겠다는데 저는 그 정책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밀어주고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뭐 급등한다는 말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요. 첫 번째 이슈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두 분께서는 일단 순환매적인 부분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가격 매력이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술적 반등으로 두 분의 의견을 좀 일치시켜 주셨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최명석 멘토가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구조조정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에 따른 메리츠존금 쪽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증권사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기대적, 실적적으로 반영이 될까요, 이월 멘토? 네, 아무래도 산업이라는 것이 사이클을 타게 돼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계속 증권 시황이라든가 이런 뭐 흐름들이 이렇게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죽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증권주가 너무 오래 쉬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오래 쉬었고 투자 문화를 앞서서 선도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뭐 증권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투자자 여러분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쪽에서 손을 대지 않았나. 그리고 그동안에 규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증권업 쪽에서는 활성화시키는 쪽보다는 굉장히 규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활성화해 준 거는 IB 하나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건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나온 정책은 굉장히 시적절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기대감에서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체질이 좀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실적의 개선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 메리츠존금 증권까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메리츠존금 증권도 이전에 작년에 벌써 구조조정을 하면서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우증권이나 여러 대형 증권사들도 그런 체제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까지 따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눈치를 채셨죠. 결국 구조조정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증권사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시는 저가 매수기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임원들이 자사주뿐만이 아니라 장 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방어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연말 랠리가 간다라고 두 분도 지난번에 강력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증권주도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강력히 매수해보자 저가 매수 그 의견인지 여쭈겠습니다. 이월 멘토. 네, 저가 매수해서 단기 대응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기 대응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최명석 멘토는요? 네, 저는 이제 연말에 분명히 이제 주가는 상승하는데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증권주를 들고 있는 분은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증권주만 안 갔기 때문에 증권주는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석 멘토는요, 지금 힘들게 가지고 계시는 증권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여기서 손을 놓지 말자, 강력히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발견 신바타 오늘의 주제는요, 벼랑 끝에 선 증권주입니다. 최근에 구조조정 얘기도 많이 들고요. 추운데 칼바람 얘기도 많이 듭니다. 바닥 찍고 반등할 수 있나요? 라는 의견에 대한 이슈를 잡아왔는데요. 결국 우리 이호연 멘토는요, 증권주 쉴 만큼 쉬었다. 현재 구조조정을 먼저 마무리했기 때문에 메리츠존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상향이 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 구간이다. 저가 매력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요, 지수 및 증권주의 상승을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과 함께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4대 메이저 증권사 중에 하나인 대우증권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니까요.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월요일장 승천주겠죠. 이효열 멘토 CJ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최명성 멘토는 그대로 대우증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효열 멘토부터 저희가 CJ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는 사실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한 그 대형주들이 많이 좀 상승을 최근에 하고 있는 모습, 특히나 이제 오늘 증권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기조들이 좀 포착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사실 CJ그룹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CEO 리스크가 좀 오래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사실 지난 6월 달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단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10만원 선에서는 강력한 어떤 지지력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증선위에서도 주가 조작은 무혐의로 이제 결론이 났던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재현 회장이라든가 그 CEO에 대한 재판이 내년 2월에 물론 이제 결정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리스크들은 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CJ라는 어떤 그룹의 덩치나 또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매력 있는 싼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봉이나 월봉선으로도 보시면 사실 올해 3월에 15만원 선을 갔던 CJ거든요. 근데 지금 10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또 월봉선으로 보셔도 계속 성장하는 CJ 그룹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번 저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CJ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CEO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기반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것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여러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도 반영이 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CJ 그룹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최근에 CJ 오쇼핑도 좀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CJ의 펀더멘탈상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좀 낮은 가격인데요. 최근에 그 또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준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CJ 그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J그룹을 오늘 매수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네, CJ는 지금 10만원 좀 초반에서 굉장히 이제 바닥을 여러 번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주봉으로 보시면 특히나 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10만원 선 초반을 여러 번 지금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 다중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 포인트는 역시 CEO 리스크라든가 자회사의 실적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CJ의 펀더멘탈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3조 원은 굉장히 싸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0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최근에 최저점이 9만 8천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한번 깼었는데 9만 8천 원으로 짧게 손절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상승해준다면 12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주자 성격의 CJ. 사실 좀 알짜배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중에 하나인데 한쪽으로 쏠려있지는 않죠. 내수 관련 쪽이 좀 집중인 것 같습니다. 자, 최명성 멘토는 역시 이슈하고 마찬가지로 대우증권을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슈에서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을 설명하고 대우증권 미래에서도 있었죠. 예, 많이 있는데요. 아싸하게 그냥 지금 시장의 중심이라든가 대장주는 대우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슈에서도 대우증권을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추천주에서도 대우증권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까 해서 제가 대우증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대우증권은 대주주 지분이 그 산업금융주주 43%요. 43%로 사실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증권회사입니다. 하는 일이 그 투자 중개업, 투자 1인업, 신탁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산업구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한국산업은행, 산흥캐피탈, 한흥자산운용과 같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보시면
3년 연속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좋고요. 또 유볼도 좋고 뭐 좋은데 제가 뭐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종목을 뽑아올 때 그냥 아무거나 뽑아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우증권을 보면 현재 그 제 도표를 보시면 기관 쪽에서 연속 지금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에서도 계속 한 2주 정도 매수가 들었고 투신권 그 주식이 올라갈 땐 특히 투신권에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투신권에서도 한 2주 정도 많이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 국가기관에서도 많이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한 6군데 기관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 종목은 뭔가 있다. 그리고 또 바닥을 다졌고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증권주이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상승하고 증권주가 갈 때는 가장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까지 읽어보죠. 예, 그 차트를 보시면 요즘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바닥을 잘 지지하고요. 지지하고 이 자리를 지지하고 어제부터 상승 추세인데 이 앞에 보시면 여기 한 열흘 전에 많은 거래량이 나와 있어요. 거래량이 나와서 여기서 매집 형태가 나오는데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떨어지면은 하락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많은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좋은 형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9,200원을 드리고요. 저 목표가를 제가 이 종목은 전에 11,750원부터 이제 있다가 지금 이제 8,500원까지 하락한 종목인데 정고점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제가 이제 일봉을 보시면 11,000원까지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게 저점 부분이 8,500원까지 제가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증권은 앞서도 이제 말씀을 충분히 좀 들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증권의 펀더멘탈이나 실적들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하락하면서 매물이 좀 많이 쌓였을 텐데, 네. 목표가를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그건 이제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증권제를 들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물론 단기 매매도 좋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사셔가지고 5% 10% 단타로 작게 먹고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도 괜찮은데 길게 봐서는 이 종목은 증권주가 상승할 때는 11,000원까지 간다. 이제 제가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한 18% 수익률 봤을 때 한 18% 드렸는데 이번에 금융주라든가 또 보험주가 다 20% 이상 갔거든요. 20에서 25% 갔기 때문에 이번에 증권주가 시작하면 최소한 15%에서 20%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요. 뭐 50% 100% 드린 것도 아니고 한 18%에서 20% 정도 수익권을 보고 목표가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몇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현성 또 네가 대우증권 얘기는 좀 잘 설명을 좀 들은 것 같고요. 네. 투자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CJ 쪽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CJ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CJ도 이제 차트상은 바닥을 잘 잡았고 좋은데 사실상 CJ CEO 리스크가 많습니다. 네. 또 많이 아프시고 또 구속도 되시고 또 이번에 세무조사도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최명성 멘토의 대신해서 제가 이열 멘토에게 한번 여쭈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요. CJ를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지주사들. 네네. 왜 굳이 CJ냐? LG도 있고, 최근에 LG 수급들도 상당히 좋죠? 네네. 그룹 차원 쪽에서. 네. 왜 CJ냐?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좀 낙폭이 크고요. 뭐 사실 뭐 LG도 좋습니다. 사실 네.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맞으면서 좋은데요. 일단 CJ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을 잠깐 좀 보시면요. 네. CJ의 전체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CJ의 총 자산 규모가 2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조 원 되는 그 회사가 지금 3조, 물론 부채가 14조 원은 있지만 네. 전체적인 총 자본도 지금 한 9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3조 원은 너무 지금 싸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CJ가 적자가 나는 회사는 아니고, 물론 그동안의 자회사 실적들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4천억 이상의 지금 순이익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더군다나 지금 CEO 리스크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담은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어면 또 마지막으로 제가 적정 주가 가치 투자의 습관상으로 봤을 때 네. 현재 CJ의 가격 매력은 싸다.
맞습니까? 굉장히 싸죠. 굉장히 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되겠네요. 모아도 되겠네요. 굉장히 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이제 가치 투자를 선호하는데 싼 주식이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싸지만 모멘텀이라든가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분명히 좋은 매력 있는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여기서 하나만 딱 보태면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급마저 붙어 있다라면 싸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정리하고 한 주를 정리하고 한 달을 정리하는 방송이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보내드리기에 앞서서 고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최명석 멘토가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나무르 멘토와 최명석 멘토가 내일이겠죠. 11월 30일 오후 2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개 강연회를 합니다. 연말장 승부주로 전격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11월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요. 주말에 잘 보내셨다가 월요일날 12월 새로운 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